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고등학생 때 온 케이스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ADHD 진단을 받고 했죠. 근데 진짜 모의고사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또 살리셨구나. 대학을 아주 잘 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ADHD 아이들이 집중을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할 때 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거기에 압도당해요. 압도당해서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끝까지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쿠쿠닥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ADHD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고민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민수입니다.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청소년 정신과 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죠, 쌤? 조성우 선생님 처음 한 거는 2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신과 전공의 때 각 병원끼리 또 모여서 뭐 공부하고 뭐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약간 까마득한 멋진 선배이셨었죠. 좋게 포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고민수 선생님이 전공의 때도 상도 받고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고 저는 그냥 쩔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ADHD가 심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여러 학회를 하고 뭐 공부하면서 다시 또 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ADHD를 가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또 두 분도 자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6살, 3살 딸 이렇게 있죠. 저도 환경전기 아이가 있고요. 한 명입니다, 저는.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의사분들은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아정신과 의사인 게 무색하게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아직 뭐 공부를 막 많이 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학습지를 하는 정도이지만 그것도 집중해서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주일간 너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를 어떻게 나누어서 할지에 대한 걸 아이랑 이야기하고 하루에 그 정도로 하면 엄청 같이 기뻐하는 그 정도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오, 학교 가기 전에 벌써 부러운데. 조성우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ADHD 진단을 받으셨는데 몇 살 때쯤 받으신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33세 받았죠, 33세. 예. 소아정신과 전임의 그러니까 과정을 하면서 지도교수님, 방건호 교수님이 성인 ADHD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논문 좀 써봐라 했는데 논문 쓰다 보니까 이거 뭐야? 내 얘기잖아? 내가 혹시 성인 ADHD 아니야? 하고 이제 검사해가지고 이제 진단 받았던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몰랐던 건가요? 어렸을 때는 몰랐던 거긴 해요. 저는 이제 그나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혼내시지는 않는 편이어서 대충 떼우고 넘어가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그런 타입이죠. 하지만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 모두가 다 알았죠. 아, 너가 이래서 ADHD구나 라고. 예. 그러면은 ADHD를 가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ADHD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할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흔히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ADHD 부모님들이 대부분 맨 처음에 하는 얘기, 저는 얘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지 않아요. 기본만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부를 잘하는 그 정도로 바라시는 부모님들보다 그냥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과제, 숙제, 해야 될 학습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1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지는 않고요. 아이가 과제가 나오면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걸 안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ADHD가 뭔지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HD를 이미 사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뇌신경 발달의 장애 혹은 기능의 좀 어려움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좀 지속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 건데 핵심적인 증상 3가지, 주의력 저하라던가 과잉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충동성, 이 핵심 증상 3가지를 갖는 것이 ADH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애들 사례가 아니라 제 사례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문제집을 뭐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루다가 막판에 이제 답을 베껴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겠어요? 티가 나겠죠? 오질나게 혼이 나요. 그걸 이제 수없이 반복을 이제 많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는 거 엄청 많았었고, 이거는 이제 하기 싫어서 미룬 거에 가깝고, 두 번째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숙제나 뭘 내주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맞다 그거 안 했지?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나중에 하셨는지. 그건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ADHD 분들에게 희망이신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좀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늘 항상 이제 아쉬운 게, 좀 미리 좀 했으면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뭐 하는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살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고등학생 때 온 케이스였거든요. 막 한시도 가만히 못 있고 막 손 움직이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여자 친구였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되게 긍정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 없으니까 이거 만지고 있을래? 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거 좀 주고 그런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교우 관계도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저랑 계속 같이 이제 대입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진짜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수직 상승처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한 사람을 또 살리셨구나. 대학을 아주 잘 갔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ADHD를 가진 아이들의 공부법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비법 좀 공개해 주시면. 오늘 실제로 이거 찍는 시점이 기말고사 약간 직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명이랑 같이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기억나는 케이스는 지금의 등교도 어렵고 과제나 이런 수행평가 내는 거 전혀 안 되고 산만하고 작업 기억력이 저하돼가지고 뭔가를 챙겨나가지 못하는 친구. 근데 엄마한테 되게 호기롭게, 엄마 이번에 전 과목 점수 평균 95점 넘으면 휴대폰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오늘 한 거는 이전 중간고사 때 점수들을 한번 적어와 보고 가능할 것 같은 점수를 한번 다음 주까지 가져와 보자. 그거를 해냈을 때 우리가 작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이가 조금 노력하면 해볼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좀 첫 번째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퀘스트 깨듯이요. 네, 이거 성취하고 그 다음 중간고사 또 조금 성취하고 그때마다 작은 보상을 하는 게 본인도 되게 재미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상을 하는 주체가 이제 부모님인데,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뭐 예를 들면 평균 80 이렇게 맞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한 75쯤 나왔어. 그래도 원래 받았던 점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 근데 약속했던 80점은 아니야. 이럴 때는 보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어렵네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정을 해주고, 원래 했던 거에 그거보다 조금 덜한 다른 보상을 해주는 정도로 권하기는 해요. 아이의 동기나 성취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아까 보상 중에서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 사회적 보상이 진짜 중요한 거라서 아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과정을 부모님이 좀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아이가 아쉽긴 하지만 나도 사실은 한번 해봤다라는 뿌듯함을 좀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ADHD 아이들이 집중을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집중을 좀 잘할 수 있게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 맞아요. 유혹거리들을 치워야죠. 눈앞에 조그만 것들만 보여도 사실은 거기로 주의 전환이 되어버리는 게 ADHD 아이들 뇌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눈앞에 뭔가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좀 치우는 거, 특히 휴대폰. 집에서 그게 너무 어려우면 유혹거리가 적은 환경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이 꽂아져 있으면 책을 읽고 싶어 하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책 없는 방에서 공부를 시키고는 하는데, 아마 ADHD 아이들도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를 거예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제일 좋아하겠지만 레고 조립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책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곤충 같은 거 키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정말 되게 다양한데, 그런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방해 요인이 좀 적은 곳에서 공부시키는 것도 환경 조성에 좀 도움이 좀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거고 과제를 관리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과제를 할 때 양이 많다 아니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느끼면 거기에 압도당해요. 압도당해서 아예 시작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막막해서. 그래서 그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부를 할 때 40분간 하고 10분 쉬고 40분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좀 짧게 단위를 끊어준다거나, 아니면 과제의 양을 좀 짧게 끊어줘서 나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을 주는 게 한 가지 또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공부법 같은 경우는 제가 ADHD였으니까 ADHD 아이들이 집중이 어렵고 금방 지루해지고 질리고 졸립거든요. 저는 근데 맨날 음악을 들으면서 했어요. 주변이 다 조용하면 전 잠을 자게 되고, 오히려 주변이 시끄러우면 깨어나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편이어서 이 개인차가 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좀 큰 아이들은 자기 아마 방
방식대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맞아요.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운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암기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네. 거거든요. 아이가 가장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만의 환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이가 암기를 할 때 방안을 좀 돌아다닌다든지 거실까지 좀 나오더라도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참 쉽지는 않지만 얘가 어떤 방법을 시도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아이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을 땐 이 방법을 써서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 아이랑 피드백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잘 됐었던 것 같니?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고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부법에도 도움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좀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성원 선생님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암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ADHD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가 짧은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뭔가를 암기해서 그거를 응용시키는 게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암기한 채로 그거를 이제 이리저리 좀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금방 정보가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은 뭐 수행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될 날짜도 잊어버리고, 그런 단순한 어떤 정보들도 쉽게 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결국 시각화, 해야 할 일 포스트잇을 눈에 보이게 적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게 적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적어놓은 걸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위치에.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쪽지에다 적어놔요. 근데 그게 책상을 막 돌아다녀서 나중에 봤는데 이게 뭐였지? 쓰레기인가? 그냥 갖다 버려. 약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메모 앱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좀 잊어먹는 거를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성훈 선생님은 진짜로 자기만의 어떤 전략을 계속 사용을 해 오셨었던 거네요. 하지만 계속 빵꾸는 계속 난다. 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략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아이에게 맞는.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다른 게 있을까요? 공부할 때도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들이 작업 기억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역사 공부를 할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공부한다, 영토, 외교적인 업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시각화하는 것들도 공부할 때 좀 도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사실은 그런 시각화를 잘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 보드 시험 준비할 때 큰 목차는 다 파란색 형광펜, 작은 목차는 다 주황색 형광펜,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노란색 형광펜, 이렇게 일관되게 그냥 그 책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목차가 제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기가 조금 편해서 학생 때 이렇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분들의 꿀팁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장하시고 두고두고 돌려보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끝까지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ADHD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 짧고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혼자 있으면 더욱더 그런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옆에서 같이 학습을 하거나 같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그런 부모님들도 많겠지만, 아이는 공부하고 부모는 TV를 보고 있다? 그러면 TV 소리에서 뭐가 막 재밌는 게 나오고 부모가 막 웃고 있어. 이러면 이제 방 밖을 뛰쳐나오게 되잖아요. 뭐야 재밌는 거 뭐 있어.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가 공부하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부모님들도 같이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또 아이의 집중력 향상,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들으신 생각도 하나 난 게, 아이들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밤 9시 정도 돼서 이제 숙제해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졸리고 집중 안 되고 떼쓰고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을 잡아주는 거는 부모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덜 짜증스럽고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에 학습 시간을 배치시키는 거,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학습 시간을 그럼 언제로 배치시키는 게 좀 좋을까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 그리고 게임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할 거를 하고 나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 자유시간이 지어지는 게 그거 자체도 좀 동기가 되는 거죠. 나 이거 빨리 해가지고 좀 놀아야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아마 쉽지는 않으시긴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부모님들도 다 맨날 하는 얘기가 먼저 하고 좀 놀아라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욕구 충족 지연을 견디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먼저 나는 놀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30분 주라고 얘기를 드려요. 간식 먹던지 놀던지 하는 시간을 30분 주고 나서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게 일러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숙제를 1시간 한 다음에 다시 또 조금 놀이의 시간을 갖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간 인지가 아이들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언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계 가까이 두고 알람 여러 번 좀 맞춰가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예쁜 알람 시계들이 있어요. 그런 알람 시계 같은 거 아이한테 맞춰 놓으라고 해놓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텐데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 하나 걸리면 거기서 이제 다른 문제로 주의 전환이 안 돼가지고 계속 거기 몰두하게도 되고 충동적으로 아닌 것은인데 맞는 것을 고르고 그게 사실은 부주의로 인한 점수가 좀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이가 자주 실수하는 영역이 있으면 어머님이 그걸 조금 체크하시고 아이한테 검토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르는 거면 일단 별표하고 넘어가라는 것이든지 그런 일반적인 전략을 아이가 혼자서 습득하길 바라지 않고 아이한테 좀 알려주는 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해서 틀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작은 계산 실수들 또 아까 이제 뭐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보고 이제 풀다가 틀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줄치고 읽는 습관 문제를 풀 때 식을 이렇게 적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들이다 보니까 실수가 좀 줄어들어서 제일 좋은 건 귀찮지만 적는 거 이런 게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제 공부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선생님들을 집에 두고 물어보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는 ADHD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소아정신과 의사 4명이 모여서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진료를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꼭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담았는데 저희 책 한번 보시면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정리 어떻게 하는지 아. 네, 부모님이 왜 이렇게 생활 관리가 안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챕터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챕터를 찾아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임상 경험들 많이 이렇게 녹여서 최대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발간일이 언제죠? 12월 10일입니다. 집필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명이서 모여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또 부모님께도 어떤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지를 의논하는 게 한 1년 걸렸고 쓰는 게 한 1년?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되게 알차게 내용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책을 볼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네. 자, 오늘은 ADHD 아이들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는지도 팁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ADHD 아동을 둔 부모님들 혹은 ADHD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좀 제작해 봤으니까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신 고민수 선생님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재미있게 구독하고 있는 코코닥스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는 아이들은 결국 자라난다라는 신념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쓴 책이 ADHD 양육 가이드이고 꼭 ADHD가 아니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사서 꼭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른 분에게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